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을 체크해볼 차례입니다. CNBC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은데 하룻밤 만에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뉴스 전할 때, 이제는 이란 종전 이야기 하고 나서는 조금 덜 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그렇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근 무력 공방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 튀르키예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해 추가적인 단기 공습을 예고하면서도 미국은 결코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가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교전이 국제 유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조금 급락하고 있는 데다 현재 원유가 과잉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교전으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결국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이란 새 지도부의 최근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이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은 강하게 치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실무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방비 5% 편성 목표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논리는 이 국방 지출의 상당수가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져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에 대한 F-35 전투기 판매 문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한 5분 전 정도에 나왔던 속보였었죠. 현재 이란군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국제 유가에 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할 만한 소식인 만큼 관련된 속보들도 계속해서 챙겨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 같이 보시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예상대로 매파적인 문구들이 또 많이 담겼네요. 보면 금리 인상 필요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위험 생각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미국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된 반면 물가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한 건데요. 특히 일부 위원들은 중동 전쟁 여파와 공급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아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 동결로 마감됐고 이 관세나 에너지 영향이 약해지면 물가가 점차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 삼척자 대부분은 인공지능, 이 AI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가격 상승 압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는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 워시가 주재했던 첫 연준 회의였던 만큼 시장의 관심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시장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네, 저희 앞서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이번 회의 그리고 이 회의록에서 드러난 이 케빈 워시의 색깔 짙었습니다. 이렇게 평소 시장에 지나친 정책 신호를 주는 것을 비판해왔던 케빈 워시 의장의 색깔, 이 첫 회의부터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이 워시 의장은 회의 후 성명서 분량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했고요. 향후 금리 경로를 예측하게 만들었던 포워드 가이던스 문구를 과감히 삭제해버렸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위원들 역시 이러한 성명서 간소화와 금리 경로 시사 문구 삭제가 이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이점이었다며 적극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워시 체제의 연준은 앞으로 예고 없는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여지고요. 이 하반기 월가가 마주할 예측 불가능성과 또 증시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와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사이는 아직까지 좀 간극이 있는 듯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FOMC 의사록이었었고요. 끝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시죠. 바로 어제 아마존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 간밤에 관련된 뉴스가 또 다시 나왔네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최대 600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채권 시장 이번에는 또 역대급 호황을 그렇게 되면서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AI 붐이 채권 시장의 역대급 호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올해 들어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오라클은 AI 부문 투자를 위해 각각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아마존도 지난 3월 이 무려 37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찍어냈습니다. 이 구글의 알파벳은 미국에서 200억 달러를 조달한 지 며칠 만에 영국에서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해 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미국 내 AI 관련 투자 등급 채권 발행액이 최대 4천억 달러에 달해 이 전체 투자 등급 채권 예상치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한 번에 끌어모은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채권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잠재적인 위험이나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6개월간 이 무려 미국 5대 이 클라우드 기업의 총 부채가 예전 수준의 5배에 달하는 2,280억 달러나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이 BIS는 기업들의 AI 프로젝트가 이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은 워낙 현금 창출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이 매우 높지만 이 신생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환 사채 그리고 투자 부적격 정크본드 발행이 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우려로 보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금융 불안정은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요. AI 혁명 속도가 워낙 빨라 승자와 패자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만큼 과연 어떤 기업이 10년, 30년 혹은 100년 뒤까지 살아남아 채권을 상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이런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재무 부담도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끝으로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시장 열기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의 잣대 거달 30년물 국채 입찰, 여기에 또 소비의 척도인 펩시코의 실적까지 세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